자, 우선 수원에서 얘들아 이거는 매번 나오진 않지만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고 이거 모르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x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다라고 하면 이 a의 n제곱근의 정의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야, 왜냐면 이제 여기에 누구는 누구의 뭐 n제곱근 할 때 여기에 식이 들어가요. 문자가 아니라 뭐 n 플러스 몇의 뭐 제곱 이런 게 들어가고 여기도 n에 대한 식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이 모양, 이 꼴을 알아야 이 식이 이 위치로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간 식이 이 지수자리다 라는 걸 알아야 뭐 계산이 된단 말이야. 여기도 식으로 나오고 숫자는 안 나와요. 뭐 수능에 나오면 식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걸 너네가 식을 작성해서 방정식으로 만들고, 그러나 방정식으로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거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거를 외워야 되니? 이거 그냥 그래프로 보면 너네가 바로 판단이 된단 말이야.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너네가 그래프 하라 그러면 모르니까 이렇게 내가 표 그려가지고 테스트 보고 외우게 하는데, 사실 너네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동치로 해석하는 거, 동치 표현으로. 얘가 얘랑 똑같은 말이고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쓸지 얘를 쓸지는 너네가 문제 상황에 따라 맞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프로 하기 편하겠네, 그래프로 하시고요. 그래프 못하겠네? 그러면 식을 살짝 변형을 한 다음에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바꾼 다음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래서 쉬운 사정으로 엄청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될 조건은, 이거는 나오면 이제 보통은 킬러로 좀 많이 나오긴 했었죠. 요즘은 이게 킬러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2번 형태가 이제 주로 킬러에 나오는 소재였고, 얘는 좀 간단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편인데, 얘는 A의 fn승꼴,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상수 그리고 지수 자리에 n에 대한 어떤 함수가 나와요. 뭐 유리함수일 수도 있고 다함수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n에 대한 식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그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밑이 거듭제곱이 아닌 자연수가 되도록 내가 변형을 해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8에 뭐 n 플러스 6승 이렇게 있어. 그럼 일단 얘가 세제곱수잖아요. 그럼 2의 몇 승으로 바꿔서 3승 바꿔서 2의 n분의 몇 승으로 바꾸고 이렇게 만들고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 지수가 fn은 좀 지수를 의미하는 거죠. 뭐면 된대요? 그럼 얘가 이제 0, 1, 2, 땡땡땡 의미하는 정수가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주로 분수꼴일 때는 n이 누구에 뭐면 된다, 18에 약수면 된다 주로 나오지만,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너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n-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n-1이 0, 1, 2, 3, 4가 되면 누구의 약수인데? 약수 아니란 말이야. 중요한 건 왜 약수가 되냐?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돼서. 0은 일단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은 안 되고, 1이 되려면 2가 되려면 뭐 해서 해보니까 약수가 되는 거지, 약수를 외우면 안 돼. 중요한 건 따라 밑이 거듭제곱이 아닌 자연수 로 만드는 게 1번이에요. 그런 다음 이때 따라 지수가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0 또는 자연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야 이 변형돼도 이렇게만 왜 그냥 약수 이렇게 외우면은 이 변형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너네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롭게 킬러로 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지수 형태가 아니라 로그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은 상수예요. 근데 여기 진수가 n에 대한 어떤 함수로 나와요. 2차식이라든지 유리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다뤘냐면은 뭐 할지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그렇게 하세요. 모르겠다 따라서 n은 라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n은 자연수 이렇게 밑수를 둔 다음, 그 다음 변형을 하는데 최종 형태는 여기 스몰 n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가거든. 따라 스몰 n은 될 때까지 정리하면은 그러면 a에 해가지고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1번 문제로 바꿔가지고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뭐가 아닌 뭐가 되고 거듭제곱이 아닌 자연수로 만들고, 그때 이 지수 자리가 뭐가 되면 의미하는 정수. 이거 뭐야? x 뭐야 이거? 라지 n이 돼야 되는데. PDF잖아. 예. 라지 n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바꿔줄래요? 이 꼴로 정리해서 1번 문제로 1번 유형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고요. 나도 바꿔야지.
그리고 지수로그의 대수 비교인데요. 지수로그의 대수 비교는 기본으로 우리가 미통일이 가능한 경우는 미층 통일시켜놓고 지수를 비교하거나 진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였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분의 1의 a 로그 2분의 1의 b 이렇게 됐었대요. 그럼 a, b 중에 누가 큰 거야? a가 더 컸던 거죠. 왜요? 하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 로그 함수 로그 2분의 1의 x는 무슨 함수라서? 감소함수니까요.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1 이렇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b를 넣었을 때가 더 어떻대요? 크다는 말은 예를 들면 여기가 b고 여기가 a. 그래서 b가 더 작은 값이었다, a가 더 큰 값이었다 이런 원리인 거죠. 따라 미통일, 진수비교 할 때 이거 부동 방향 반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밑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치해서 자리를 바꿔 한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부동 방향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양변에 밑을 취해서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밑을 통일한다 기본이 돼야 되고요. 자, 근데 미통일이 안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소를 어떻게 비교하는가? 이건 지수로그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지수로그도 되고 삼각도 되고 무리식도 되고 유리식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따라서 뺀 게 0보다 큰지 항상 같을 때를 생각하면 돼. A랑 B랑 똑같았으면 뺀 게 몇이 나와요? 0. 그럼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를 보고 자, 나누는 것도 생각해보면은 똑같았으면 나눈 게 몇이 됐을까? 1. 그럼 나눈 게 1보다 큰지 작은지 1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제곱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얘네 둘은 양수 비교할 때만 쓰세요. 음수 비교할 때 써도 되는데 너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쓰지 마. 그냥 양수일 때만 쓰세요. 아니면 양수 음수 섞였을 때도 너네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쓰지 마세요. 얘는 언제만 쓰라고? 양수 비교할 때. 정확히 알고 쓸 거 아니면 안 쓰는 이만 못하니까 양수 비교할 때는 쓰고 그 외에도 전부 다 빼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서 확인을 해야 된다. 또 알아두셔야 되고 까다로운 문제는 저렇게 빼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그 방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다 합친 거죠. 자, 얘는 너네가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지금쯤이면 아무 생각 50%도 잘 풀 거거든? 그러니까 미통일이 가능하면 너네가 아마 미통일 시켜서 지수, 진수를 비교를 할 거야. 근데 같은 꼴이 반복되면 뭐 한대요? 치환하면 항상 뭐 해야 되죠? 범위 주의해야 되죠. 자, 범위를 체크할 때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 예를 들면 2의 x승을 내가 t로 치환했다.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x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범위도 달라져야겠죠? 그리고 얘 그래프를 항상 상상을 하세요.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x가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t는 이 x 그래프를 그린 거야. y의 역할을 t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이 y좌표의 범위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몇 이상? 2 이상. 몇 이하? 32이야. 이렇게 해서 이것만 너네가 좀 조심을 하면 돼요. 범위는 잘못 잡으면 답이 무조건 다르게 나오니까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 또는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될까? x의 범위 제한 안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산술기하편의 관계를 써야 돼요. 이거는 2의 x승 더하기 2의 x분의 1이니까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2 루트 1이니까 그냥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2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지만 2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성립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 확인을 해줘야 돼요. 등호는 주로 언제 성립한다고 하죠, 우리가? 얘랑 얘랑 어떨 때? 얘랑 같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같을 수 없다면 2가 되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이거 2x는으로 생각하고 넘기면 4의 x승이 몇이다? 1이다. x가 몇이면 되겠네? x가 0이어도 된다면 2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x가 만약에 1 이상 이랬으면 2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나요. 얘는 t가 몇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좀 황당했는데 이렇게 치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건 미적분을 배우지 않으면 원래 판단이 안 되는 건데 그 문과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평가원이었나 수능이었나. 근데 이게 애들이 범위를 생각을 안 했으면은 그냥 답이 똑같이 나와서 별로 논란은 안 됐는데 얘가 t가 모든 실수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더하기 함수를 상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얘는 원점 대치한 거라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 y좌표랑 얘 y좌표를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 얘네들은 y좌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서는 얘 y좌표에다가 얘 y좌표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거의 몇에 가까운 값을 더해요? 0에 가까운 값을 더하니까 얘 원래 그래프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는 몇에 가까운 값을 더하죠 여기? 1. 그러면 나중엔 여기 마일보다 1 큰 요 값에 이렇게 가까워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다 원점 대칭이라서 얘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똑같이 기하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 값이 다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너네가 원래는 미적분을 안 배우면 모르지만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렇게 될 때는 역수꼴의 합이 아니라 역수꼴의 차는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치환하면 항상 뭐를 주의해라? 범위 주의하시고요. 그 외에 미통일도 안 되고 같은 꼴로 볼만한 것도 없다. 그럼 무조건 이제 양변에 로그를 취하거나 위치를 취해서 식을 변형을 하면 된다 이 거고요. 이건 너네가 딱히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2의 n 제곱 마이너스 2n이 뭐였다. 이런 너네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양변은 뭐 취하겠어 당연히? 로그 취하겠죠. 그럼 뭐 n제곱 마 2n은 뭐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양면 위치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의할 건 이것만 주시면 돼요. 위치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방향은 어떻게 해? 반대로. 그리고 또 하나 더 따라해. 로그 반부등식. 길 때는 희망사항. 얘를 문제 어쭈 땡땡땡 한 다음에 로그 x 마 2는 어쭈 땡땡땡이고 로그 뭐 2x 풀 3은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위에다가 따라해. 밑진수 조건. 로그가 정의될 조건을 쓰고 시작해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해. 그럼 이거 보자마자 밑에다가 x가 어떻다 하면서 위에다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자, 이 위에다 뭐라고 쓸까요? 마 2분의 3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도 정의돼야 하고 and 얘도 정의돼야 하니까 얘랑 얘 공통범위 겹치는 부분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은 x가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진수 조건도 체크 안 했다 답이 바로 다르게 나오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야. 꼭 체크를 하세요. 로그가 나왔을 때 밑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면 변수가 들어가 있다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출제자가 주로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저런 문제를 내는 거니까 바로 확인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은 그러면 로그 방부등식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상황들인데요. 이게 좀 그래도 꽤 나오고 이거 모르면 그냥 못 다루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 여기에는 내가 안 썼는데 이거랑 하나 더 알아놓으면 좋긴 하고 최근에 좀 자주 나온 게 있어서 예, 여기에다 이따 하나 더 설명을 할게. 자, 우리가 지수로가 함수가 나오는데 쭉 지수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 y는 2에 x승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더 나왔어. 이렇게 했는데 y는 하고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점 뭐 1,2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직선이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지난대요, 직선이. 근데 그럼 너네 이 개념이 떠올라야 돼. 뭘 확인하냐면 따라해. 평행이동기. 이거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 2. y축 방향 얼만큼? 마 5. 뭔가 틀렸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x축 방향 얼만큼? 이만큼. y축 방향 얼만큼? 마 5. 그럼 희망사항 x 증가량, y 증가량 기울기 몇인 직선? 마이너스 2분의 5인 직선인가 하고 확인을 해야 돼. 보통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5인 직선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너네가 뭘 알게 되느냐? 얘랑 얘가 얘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오른쪽으로 2, 아래로 5만큼 평행이동 시켰는데 얘를 평행이동 시킨 게 딱 이거다. 그래서 얘 좌표가 바로 나와야 돼. 그럼 얘 좌표가 몇이 하나가 돼야 돼요? 3,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 이게 기울기가 마 2분의 5니까 205인 건 알겠는데 좌표가 몇일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실제 길이가 2고 실제 길이가 5가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명을 안 썼겠죠, 여기는? 네, 증명을 안 썼네요. 이거는 궁금하면 나한테 따로 말하면 개념 프린트에는 그 증명이 써있거든. 아니면 너네가 그 프린트를 확인을 해보세요.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지수로 감소가 나왔는데 어떤 관계일 때? 평행 평행이동 관계일 때 그 평행이동의 그 x 증가량 y 증가량 있죠. 얘랑 똑같은 직선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거 발견 못했다? 문제 안 풀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넣어놓은 거예요. 꼭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선대칭 또는 정대칭일 때의 얘기인데요. 직관적으로는 보통은 납득이 잘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함수 두 개가요 y축 대칭이었다고 칩시다. 내가 이게 오른쪽에 있는 하나를 이렇게 플러스 6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함수를 주황색으로 한다면 원래 흰색과 주황색이 y축 대칭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평행이동시킨 분홍색과 주황색은 어디에 대한 선대칭이 될까요? x는 3 따라요. 절반만큼 따라온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대칭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이렇게 정대칭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만약에 뭐 a, b 정대칭이었는데 얘를 주황색으로 할까? 그 다음 얘를 아래로 내가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아래로 내렸어요. 그럼 주황색과 이 분홍색은 정대칭 관계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깨질까요? 유지해요. 근데 대칭점이 달라질 뿐인 거야. 따라요. 대칭점이 절반만큼 따라온다. 그럼 얘 아래로 4만큼 갔지. 그럼 몇 콤마면 전대칭이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A, B-2 이거 쓸 수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절반만큼 따라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Y는 X에 대한 어떤 직선에 대한 선대칭이면 주로 Y는 X에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가 F랑 G가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라면 또는 뭐 평행이동 된 상태여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얘네들은 얘를 갑자기 R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대칭이 될 수 있냐면 따라해. 아래로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똑같이 대칭 관계가 유지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를 했다. 그러면 대칭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얘는 어느 축 방향으로 플러스 1을 가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를 가면 대칭 관계가 유지된다. 이걸 너네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걸 요약해서 써놓은 거야. 증명은 마찬가지로 그냥 프린트에 증명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보시고요. 자 이것도 한창 예전에는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엄청 많이 나오는 주로 이제 지수로그에서 많이 나왔죠. 지수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면 이거 지수로그가 아니어도 역함수 관계면 무조건 쓸 수 있지만 주로 지수로그에서 역함수 관계로 나오는 거지. 자 지수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면 되게 특별한 거야. 그렇게 되면 난 뭐부터 확인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거 나왔는지부터 체크를 해요. 그럼 진짜 특별한 상황이 되거든. 자 그럼 왜 그러냐 묻는다면 내가 얘를요 뭐 F라고 두고요 아래 있는 얘를 G라고 둘게요. 로그겠죠 이 지수고. 자 내가 얘를 YX에 대칭시켜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이 위에 모든 점들을 대칭 다 시켜서 얘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이 예를 들면 A, B가 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얘도 YX에 대칭해서 G 위의 점이 됐겠죠. 자 그럼 YX에 대칭시킨다는 건 따라해. 수선의 말을 내린 다음에 그걸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이 점이 됐을 거야. 그러면 얘는 이 직선이 지금 기울기 몇이네요? 1 수직이죠. 얘 기울기 몇이에요? Y. 그럼 기울기 Y인 직선과의 두 교점은 따라해. Y는 X에 대한 대칭상. 뭐 이런 거 못 쓰면 못 푸는 거야. 그냥 문제를 아셔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여기 A, B는 바로 몇 콤마면? B, A. 그러면 얘는 이것도 알아두면 조금 편하긴 해요. 잠깐만. 이거는 필수고요. 이거는 선택. 그러니까 1번은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 그리고 2번, 3번은 더 계산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나는 보통은 많이 써요. 자 예를 들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특징. 예를 들면은 y는 어떻게 써볼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이걸 넘겨요.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고? x 플러스 y가 뭐가 된다? n.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 직선 위의 점들. 무슨 소리냐? 따라 좌표 합이 일정하다 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이 얘 몇 콤마 몇이라 그래서 처음에? A, B. 그러면 다른 점들도 좌표 합이 전부 다 몇일 것이다? A, B일 것이다. 근데 얘는요 따라 Y는 X 위의 점. 그러면 얘는 X, Y 좌표가 어때야 돼? 그러면 더한 게 A, B인데 똑같은 거래 둘이. 그러면 반반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콤마? 2분의 A, B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너가
지수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2,6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합이 몇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좌표 합이 몇으로 일정? 8로 일정. 근데 y는 x와의 교점이 있다면 얘는 몇 콤마 몇이다? 아주 바로 쓰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거만 연립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시간을 여기서 굳이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엔 이런 내용이에요. 좌표합의 일정 하나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럼 절편도 바로 나오겠죠? 얘 무슨 좌표가 0이니까? y 좌표 0이니까 a 뿔 b 누가 다 가져가는 거야? x 좌표가 다 가져가는 거야. a 뿔 b 여기도 무슨 좌표가 0이니까? 그럼 얘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0, a 뿔 b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해. 기울기가 1마일 하면 x축, y축과 얘기는 예각이 전부 다 몇 도다? 45도. 그래서 어떤 삼각형? 직각이면 따라 세변의 길이 몇 대 몇 대 몇인데요? 네, 해가지고 너네가 직각 삼각형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쌓아 올려 그림을 막 그려오면서 직각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고 해서 세변의 길이를 잘 활용하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 예전에는 수투에서 주로 수투랑 미적에서 많이 나오던 건데 수1에서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작년에 22번에 자꾸 나왔었고요 이게. 자, 예를 들면 이게 언제 쓰는 상황이냐면 이게 y는 뭐 fx가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 y는 t를 딱 그어. 그랬을 때 이 교점을 x좌표를 어떤 함수로 정의하자 이 문제예요. 그러면 gt,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기억나나요? 이거 로그에서 자주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최근 작년이랑 올해 계속 이게 조금씩 나오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t, gt는 우리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 보통 부르죠? y는 gx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xy 좌표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를 내가 xy 좌표를 바꾸고 싶으면 이 점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켜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t, g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구 위의 점이라고? y는 gx. 그럼 내가 알게 된 사실 fx랑 gx는 어디에 대한 대칭이구나? 1대1 대응이라면 얘네가 무슨 관계구나? 역함수 관계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x가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막 주어진 식을 계산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로그 2의 x 플러스 1, 로그 2의 t 플러스 1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f 위의 점이요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f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자, 얘를 y는 x에 뭐 시켜버리면 대칭시키면 몇 콤마 몇이 되는데? 2콤마하고 로그 2의 t 플러스 1. 그 말은 얘가 누구 위의 점이기 때문에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거 y는 로그 2의 왜 이거 어디였죠? x 플러스 1. 그럼 얘랑 얘랑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니까 내가 그럼 얘 알았으니까 얘를 구할 수도 있겠죠. 역함수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로그 2의 x를 y축 방향 1. 그럼 얘가 대칭이려면 얘 어느 축 방향 1? x축 방향 1. 그럼 얘는 2에 한 다음에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y좌표가 t, x좌표가 t, 가 아니라 y좌표가 t가 되는 경우에 따라 y는 x에 대칭시킨다. 이렇게 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의지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수로그는 끝이에요. 네, 로그 함수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네요. 그것까지 있네요. 그거 뭐야? 그 좌표 계산하는 거 기억나나요? 지수로그 함수 좌표 계산하는 거. 자, 일단 역함수와의 교점은 이거는 너네가 킬러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증가함수들의 역함수 관계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역함수랑 교점이 생겼대요. 전부 어디 있다? yx 2 있다라고 했을 때 증명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래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감소한다면 지금 골치가 아파지는 거라서 킬러에서는 주로 감소할 때로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따라 y는 x 위에 한 개 이하, 한 개거나 없거나 이거야. 보통 정의역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한 개는 무조건 있고요.
정의역이 제한됐다면 없을 수도 있다 정도인데요. 이걸 너네 일단은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 증가할 때 모두 ymax 위에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근데 감소하는 함수들의 역함수 관계였다면 ymax 위에 몇 개가 있고 한 개. 그러니까 제한이 정의역이 제한 안 됐다면 한 개가 무조건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요? 어디에 대한 대칭? 얘는 a, b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b, a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증명은 이제 a, b가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라 가정한 다음에 그걸 변형을 해가지고 증명해봤더니 a, b가 교점이야? 그러면 b, a도 교점이야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정의로 증명하는 건데 여기도 개념 프린트 있으니까 궁금하면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이제 킬러 나오는 소재죠. 우리가 어떤 좌표들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지. y는 뭐 2x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있겠지. 뭐 a분의 1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여기를 뭐 x1, y1이라고 하자. 누구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뭐 x2, y2라고 하자 한 다음에 기억해가지고 뭐 x1 더하기 뭐 y1 어쩌고저쩌고 이게 차인가요? 막 물어보는 따라해 지수로가 함수의 좌표 계산 뭐 이런 유형들이에요. 이런 유형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x좌표가 뭐 1보다 크니 하면은 얘가 x좌표죠. 그럼 얘도 따라 x좌표가 1인정. 1인 모든 점들을 관찰하면 뭔가 관계가 나올 거야. 예를 들면 뭐 y2가 뭐 0보다 크고 2보다 작나요? 하면 얘 y좌표죠. 그럼 얘도 y좌표가 몇인점? 0인점. y좌표 몇인점? 2인점을 관찰을 해서 같은 y좌표들끼리의 비교로 관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특별한 점들을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x2 마이너스 x1 하면은 이거는 따라 x좌표의 4. 그러니까 양 끝점 x좌표 차는 따라 선분의 길이. 선분의 길이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로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y2, y1 이렇게 있으면 몇 콤마 몇부터? x1, y1부터 어디까지? x2, 이제 평균변에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기울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거고요. 예를 들면 x1, y1 있으면 밑변이 몇이고 x1 높이가 몇이? y1이 넓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의 내용이었었어요. 기출 보면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길이나 기울기나 넓이로 볼 수 있다 이고요. 좀 열받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예를 들면은 y1 얘가 좀 특이한데 이건 기울기로도 볼 수 있고요, 길이로도 볼 수 있고요, 넓이로도 볼 수 있어요. 얘를 y1, 마0 하면은 y좌표 0인점이랑 y좌표 몇인 점? y1인점 이 선분의 길이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넓이로도 볼 수 있어요. y1 곱하기 몇으로 생각하면? 1하면 밑변이 몇이고?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몇이? y1이 이 넓이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예를 들어 기울기로 볼 수도 있어요. 1분의 y1 마0 하면은 몇 콤마 몇부터? 몇 콤마 몇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막 이런 거 막 나와 옛날에 한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막 0부터 1까지 뭐 fx, dx랑 뭐 이게 y1보다 크겠다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종족분이니까 넓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넓이랑 좌표를 어떻게 비교해? 하면은 얘도 넓이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2분의 1 해가지고 여기 얘도 2분의 1 이렇게 해버리거나 그럼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근에 나왔던 건 이런 것보다는요 여기 2번으로 우리가 x좌표 중 누가 더 큰가요?를 물을 때 예를 들면 얘네들의 교점 x1이 있다고 할 때 이 x1이 계산을 못해서 못 구하겠어. 예를 들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다면 우리가 못 구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 근데 얘가 뭐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될 것 같아. 2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돼. 그럴 때는 따라하세요. x좌표의 대소로 y좌표 대소 또는 반대로 따라해. y좌표의 대소 관계로 x좌표의 대소 관계. 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확인하면 되냐면 내가 a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a가 만약에 x1보다 작으려면 a 대 1 했을 때
F랑 G에다 FAGA 했을 때 누가 더 커야 A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G가 더 크면 왼쪽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또는 내가 B를 대입해봤는데 FB가 더 크다면 B는 어느 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사이값 정리를 써도 돼. 빼기 함수 만든 다음에 그 얘가 x축의 역할이 되고 얘 양수, 음수니까 이 사이에 저보다는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로 구해서는 y좌표의 대소로 y좌표의 대소관계로 x좌표의 대소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주로 쓰이고요. 자 그럼 진짜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1의 대단원 1단원 지수로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단원은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는 일단 야 이거 잘 봐놓으세요. 이거 L은 R세타 이게 이걸 틀린 사람이 어디서 쉽겠지.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예전에 다 풀고 나서 한 문제가 남았는데 너무 잘 푸는데 답이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미치겠다.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보니까 뭐 넓이를 써야 되는데 이거 R세타를 썼나? 아니면 호의 길인데 넓이 공식을 썼나 이래가지고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너네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긴장하고 초조하고 이러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삼각함수 기본 공식은 내가 너네 가르칠 때 4개를 가르치는데 수능에서는 3개 정도는 충분해요. 내신에서는 4개 정도는 알아놔야된다는데요. 수능에서는 딸의 t는 C분 S.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쓰죠?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몇이다? 1이다. 그리고 이거는 S 뿔마스 이거 1차 결합이랑 이제 SC 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S 뿔마 C의 제곱이 1 뿔마 ESC다. 얘로 이제 합을 곱으로 곱을 합으로 차를 곱으로 곱을 차로 아니면 합을 뭐 차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도구가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변화는 이건 그냥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필요 충분 아니야.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을 다루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거죠. 삼각형을 다루는 건 특별한 삼각형과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으로 나뉘는데 특별한 삼각형 예를 들면 정삼각형 그 다음에 뭐 이등변 삼각형, 뭐 그 중에서 직각 이등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우리가 세변의 길이 b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대 뭐 2대 루트 3 이렇게 직각 삼각형 중에 정삼각형 반쪽이면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삼각형은 그런 걸 못 쓴단 말이야.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 특별하지 않은 삼각형이에요. 어떡하죠? 라고 물으면 방법이 없어. 배운 게 피타고라스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손에 활 내린 다음에 왼쪽 오른쪽 두 개를 다 써야 돼. 이 선택지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야 씨발 맨날 직각 뭐 어떻게 맨날 두 개를 봐. 그냥 이 대학교 내용인데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 가져왔었어요. 그때는 제2 코사인이라고 불렀는데 너네가 배운 코사인이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삼각형은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해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내가 써줬냐면 다른 삼각형의 우리 해가지고 기억나요? 우리 삼각형의 주요 정보 길이 몇 개랑 길이 3개랑 각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몇 개를 안다면 적어도 나머지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삼각형의 풀이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내가 써놓은 건데 얘 안 써놓네요. 중요한 건 그거죠. 예를 들면 어떤 선분을 구해라 이거야. 또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따라해 선분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그런지 기억나니? 땡땡을 땡땡한 땡땡땡땡땡이라는 맨날 따라해 선분을 구하면 삼각형 관찰을 해야 돼요. 그 기본이에요. 원을 볼 수도 있지만 삼각형 관찰은 그래서 어떤 각의 크기가 궁금하면 또 뭘 떠올려야 돼요? 각을 포함한 삼각형 관찰. 삼각형 하나밖에 없는데요? 너무 좋은 거야. 삼각형 4개네요? 그럼 좀 골치가 아파요. 넷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넷 중에 뭘 써야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돼요. 첫 번째 거 해봤는데 안 됐으면 어떡하지가 아니야. 두 번째 거 하면 돼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세 번째 거 하고 네 번째 거 하면 그 중에 무조건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삼각형 풀이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길이를 3개 알면 뭐를 먼저 써보는 게 대체로 좋더라. 코사인 법칙 뭐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고요 5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길이를 3개 알고 있어요. 요 각이 궁금하네. 그럼 여기 세타로 미지수를 두면 돼요. 그 다음 무슨 법칙으로? 뭐는 하면 돼요. 코사인 스타는 해서 어떻게 되는데? 2, 4분의 4 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어요?
네.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길이를 두 개밖에 모르고 두 개밖에 모르고 대신 여기가 3분의 2 파이입니다 이렇게 나왔어. 어떡하죠? 코사인 법칙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여기 얘를 마주보는 걸 표현할 수가 있죠. 또는 아니 난 이게 궁금한데 이게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사인 법칙. 얘랑 얘 마주보고 있죠? 얘랑 얘 마주보고 있는데 얘를 모르죠?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얘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상황에 맞게 노래 쓰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한 3,000개 배웠어요? 2개밖에 안 배웠어.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 그 2개만 하면 되니까 하나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번갈아 가면서 막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사인 법칙과 이거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A, B, C 이렇게 있고 마주보는 길이 스몰 A, B, C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라고 하잖아요. 이거 읽는 방법 두 가지 기억나요? 따라해. A 대 사인 A는 A 대 사인 A는 B 대 사인 B. B 대 사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옆으로도 읽을 수도 있다. 따라서 A 대 B는 A 대 B는 사인 A 대 사인 B. 사인 A 대 이렇게도 읽을 수도 있잖아요. 비례식을. 자 그러면 따라 사인 B는 사인 B는 마주보는 길이 B. 마주보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원이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각 A의 크기를 알파로 두고요. 여기를 만약에 베타 이렇게 놨다면 알파 대 베타가 뭐 2대 3입니다. 마주보는 길이가 몇 대 몇이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따라 사인 B는 길이 B. 얘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이거 돼 있고요. 그러면 각의 크기 B는 누구의 길이 B래요? 호의 길이. 얘랑 얘의 B인 거야. 따라 각의 크기 B는 가의 크기 B는 호의 길이 B. 호의 길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외울 땐 이렇게 외우면 돼. 각의 크기 B랑 사인 B랑 하나는 마주보는 길이고 하나는 호의 길이야. 근데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사인 B가 무슨 B? 길이 B. 마주보는 면의 길이 B니까 그러면 각의 크기 B가 무슨 B겠구나? 호의 길이 B. 이렇게 외우면 좀 외우기가 편해요.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얘는 사인 법칙이 써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그럼 다른 거구나 얘가 하고 너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요 너무 당연하지 않니 이거는? 이제는 다 너무 당연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잖아. 네, 요거 정도만 봐놓으세요. 내저번에 반지름이 나왔을 때 넓이 공식 작성하는 거 2분의 1 반지름하고 둘레. 자 그 다음에 외접원 반지름 나왔을 때 4R분 ABC인데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얘는. 왜냐면 이게 따라요. 외접원은 사인 법칙. 이 사인 법칙 쓴 거 유독 과정 자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고요. 외접원이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라지 R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넓이 구할게요. 그러면 여기 A를 세타 A 각의 크기를 그냥 A로 놓을게요. 그러면 S는 하면은 내가 이쪽이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할 때 해석을 한다면 뭐라고 식을 쓸 수 있죠? 2분의 1 BC 여기 BC 하고 사인 A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이 라지 R은 사인 A분의 A로부터 이 사인 A랑 잘 바꿔보세요. 사인 A는 뭐라 쓸 수 있다? 이 라지 R분의 A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러면 2 라지 R 곱하기 2니까 분모는 뭐가 되고요? 4 라지 R분의 하고 A, B, C에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니까 이 공식을 외우면 좀 편하긴 한데 안 외워도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냥 굳이 외워야 되나 싶긴 한데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쓸 수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 많이 써봤잖아요. 자, 세 점의 좌표를 할 때는 신발끈 하거나 사선 공식 하거나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예를 들면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1,0이고요. 여기 5,3 이 정도로 두고 여기를 3,6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사선 공식을 쓸 수도 있어. 사선 공식을 쓰려면 따라야 한 점을 원점으로 얘 원점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평행 이동한다고 해도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얘가 0,0이 된다면 이 친구는 몇 콤마 몇이 되고? 2,6 이 친구는 뭐가 되고요? 했을 때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교차 곱의 차. x좌표와 y좌표를 교차로 곱해요. 교차 곱이니까 그럼 몇이 돼요? 6. 그 다음에 y좌표 x좌표 교차로 곱해요. 몇이 돼요? 24. 교차 곱을 뭐 하라고? 빼요. 그럼 교차 곱의 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빼면 몇이에요?
18 나누기 2니까 몇이에요? 9.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수리논술이나 아니면 너네가 기억을 못했다 헷갈린다 그러면 빨리 점과 직선 사이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 자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알고 있으니까 요 직선을 L 이렇게 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성분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면 수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높이로 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아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아 이거 A 땡땡땡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요? 2분의 1 AB 하면 되는 거죠? 왜요 하면 여기 선의 H1 선의 H2 한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AH1 요 넓이는요? 2분의 1 AH2 그래서 건 2분의 1 A하고 H1 더하기 H2인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 2에서 2분의 1 A 되는 거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삼각형 넓이는 게 다예요. 넓이는 이게 하고 자 그러면 삼각함수도 끝이 났고요. 그다음 평면도형 해석하는 게 있네요. 이거 막 기억나나요? 막 이거 삼각함수 활용할 때 한번 얘기하고 미적분하는 친구들도 미적분할 때 얘기해주고 했던 건데 자 이거는 그냥 눈여겨보고 갔으면 좋겠고 자 이건 뭐냐면 꼭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야. 뭐 할지 모르겠으면 이걸 해봐라 이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근데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걸 떠올려야 돼. 따라야 이등변 뭐 할지 모르겠으면 뭐 해봐야 돼? 수직연면선 관찰을 해야 돼요. 안 써도 되는데 그거 쓰지 마세요. 자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뭐도 해봐야 돼요? 피타고라스를 세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인지를 이용해볼 수도 있더라 인 거야. 자 그럼 정삼각형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개 많죠. 특수각이니까 60도, 30도, 90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같은 점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무게중심이면 몇 대 몇 떠올라야 돼? 2대1 또는 1대2 떠올라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삼각형은 우리가 삼각형 풀이 아까 기억나나요? 써놨을까요? 안 써놨네요. 네, 길이 3개면 뭐 써보고 코사인 뭐 땡땡땡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궁금하면은 개념 프린트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 사다리꼴부터 사다리꼴은 출제자가 뭘 확인시키고 싶을 때 사다리꼴을 내느냐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이 뭐하면? 평행하면이니까 따라해 평행선의 성질 평행한 선이 있다면 평행할 때 어떤 직선과 만나죠? 그럼 각이 4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때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얘네 둘이 따라해 동의각이고요. 평행하면 동의각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럼 얘를 이룰 수도 있는 거야. 딱 보면 얘랑 얘랑 뭐 해 보여? 평행해 보이지? 같아 보이네. 평행해 보이지? 그러면 너네가 평행을 검증하고 싶으면 얘랑 얘가 어떤 지호 확인하면? 같은. 예를 들면 여기가 61도인데 여기가 60도 이러면 각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평행하지? 안 왔구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하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어요. 따라해 억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를 쓰고 쉽게 만드는데 우회해서 얘를 발견을 해야 문제가 풀리도록 출제자가 세팅을 하는 거지. 따라해 사다리꼴 그러면 무슨 선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평행선. 그럼 무슨 각과 무슨 각? 뇌각과 억각이 떠올라야 된다 이거고요. 자 평행사변형은 평행선은 당연히 써야 되고 추가로 기억을 한다면 집중. 뭐가 이렇게 신나요? 네, 따라하세요.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이등분한다를 꼭 써야 돼요. 이게 마주보는 애가 평행은 잘 쓰고 길이 같다도 잘 쓰고 각의 크기 마주보는 각 크기 같다도 잘 쓰는데 주로 이제 애들이 발견 못하는 걸 시험에 내기 때문에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한다고요? 이등분한다. 그냥 이등분이야. 근데 뭐가 돼야 수직 이등분이야? 마름모. 이거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네. 뭐야 수직이야? 뭐구나? 마름모구나 하고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예. 따라해서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수직이등분하는 평행사변형은 뭐다? 마름모다. 그럼 길이가 전부 다 어떻겠구나? 그렇구나 떠올릴 수 있었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다음 원 위의 점은 뭐를 하네요? 중심 연결을 하고 뭐 표시? 반지를 이게 따라 원의 정의. 원의 정의를 그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막 있어. 막 이렇게 있고요. 점이 막 이렇게 있고요. 막 이렇게 있대요. 점이 몇 개야? 4개. 연결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존나 끔찍해지잖아. 그래서 이건 중심 연결은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이제 뭐 할지 모르겠을 때, 뭐 하지? 한번 중심을 연결한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안 그러면은 걔 난장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이거 연결하면 좀 괜찮겠다 하면 연결 반지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현이 나오면 뭐도 해보래요?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테니까 뭐 작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현 나오면 수직 이등변 작도를 해야 돼요. 왜요 하면은 현이라는 거 원을 자르고 지나가는 직선과의 두 교점을 연결한 성분을 현이라고 부르죠. 그때 얘는요, 하나의 중심 연결, 반지름 표시,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무슨 삼각형이 되니까? 이등변이 되니까 뭐 해야 된다? 수직 이등변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현이 나오는 수직 이등변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도 쓸 수가 있겠죠. 주로 그걸 써서 길이를 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개 중요하지. 이거 너무 중요하지. 원이 나오는데 접선 나와서 뭐 해야 돼? 땡땡에서 땡땡에 땡땡땡땡 하고 땡땡땡땡땡이라고 내가 항상 말하거든. 중심에서 접선에 뭘 내리고? 직각을 내리고 두 개 표시하라고 그랬어? 직각 표시 이거 1번. 얘 하나의 식으로 나와야 돼.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곱하면 몇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하나의 조건인 거야. 그리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몇이다? 반지름이다. 이 두 번째 정보가 되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미 식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두 개, 무지수 몇 개 처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나는 이거 사람마다 다르네. 나는 도형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쓱싹쓱싹 안 될 때가 있어. 좀 막힐 때가 있거든. 막히면 보통은 나는 뭘 찾냐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원주각으로 볼만한 게 있나? 를 보고 아니면 내가 피타고라스를 쓸만한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 피타를 쓸만한 곳이 있나를 확인을 하면 보통 다 풀리더라고. 내가 그 두 개가 잘 안 보이더라고. 자, 예를 들면 원이 있는데요. 어떤 호가 있고요. 연결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네 둘과 다른 애를 연결하는 얘랑 얘가 모두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원주각이 나와 있으면 무슨 각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중심각을 내가 무조건 다 그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야. 이게 연결해서 내가 얘를 본다면 이득 볼 만한 게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또는 중심각이 나와 있으면 내가 이 중심각을 내가 다른 점이랑 연결해서 원주각으로서 활용할 만한 상황이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주각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중킬러급은 되고요. 그래서 원주각 또는 중심각이 주어진다면 뭐 할지 모르겠을 때는 나머지 하나 원주각 주어지면 중심각이 주어지면 원주각을 쓸만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눈으로. 자, 근데 지름 나오고 원위점 지름 위에 있지 않은 그 지름 위에 있지 않은 다른 한 점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요거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삼각형이 뭐야 이거? 이렇게 있는데 직각이었대. 거꾸로 뭐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요? 외접원에서 여기가 지름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으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원에 내접한 사각형도 이거 모르면 답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죠. 내대각이라는 거는 내각은 안쪽에 있는 각을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내각이고 대각은 이제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불러서 따라해 내대각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된다? 180도 또는 바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쓰면 문제가 분명히 안 풀릴 거야. 이거를 쓰게 할 게 아닌데 굳이 이 상황을 낼 이유가 없거든. 이게 나왔다?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삼각함수 전체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열은 기본적인 내용만 담았어요. 기본적이지만 모르면 안 되는. 자,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이게 다예요. 자, 일반항 하면은 우리가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했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죠. 이 함수로 나타내면 n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고 그 1차 개수가 뭐다? D, 공차 D다. 그래서 만약 공차가 3인 그 등차 수열하면 내가 몇 n하고 시작해요? 3n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항식은 우리가 산술평균이랑 똑같은 말인 거죠. 네. 두 개를 더하면 어떤 두 개를 더하면 그 중항의 몇 배? 2배. 이게 등차 중항인 거고요. 등차합도 우리가 계산할 때랑
그래프를 이용할 때 두 가지를 나는 쓰는데 계산을 할 거면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따라 2분의 1 n 첫항 플러스 끝항. 근데 이게 따라 양 끝의 평균. 그래서 등차를 계산할 거다. 따라 평균 곱하기 함수. 이렇게 중앙 곱하기 함수 또는 평균 곱하기 함수를 얘기를 하고 이거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겠다. 그럼 얘에다가 이제 이 마지막 항을 일반항식으로 이렇게 이 형태로 나타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이 중에 편한 걸 쓰시면 되고요. 함수로 쓸 거면 따라 2분의 d n 알파. 네, 그래서 얘는 2차 함계수를 알면 그 등차 수열의 공차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N 등차 수열의 합 SN이요. 3n 뭐 n마 5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따라 2분의 d 이게 2분의 d야. d가 몇이었던 거야? 6. 그럼 an은 몇 n? 6n 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상수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따라서 A는 S1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여기 1대1 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도 1대1에서 몇이 나와야 돼요? 마시 뒤에는 상수항은 뭐여야 되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하기 좋아졌을 때 쉽게 일반하는 걸 원리를 이해한다면 좀 계산을 줄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점화식, 3항점화식은요, 이제 점화식은 이 수열의 규칙을 알려주는 어떤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가 나왔다, 차가 1점. 그러면 등차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얘네들의 차, n 플러스 1번째, n번째 차가 같다, 차가 계속 일정하다 하면 얘도 등차를 얘기하는 거고, 또는 3항점화식의 특징. 넘기고 넘기면 따라야 등차 중항. 중항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정리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는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차에서는 이거 너네가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꼭. 자, 그 다음 이제 등비수열에서도 비슷해요. 일반항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중항 이건 기하평균이죠. 산술 기하평균에서 기하평균. 두 개를 곱하면 중항의 제곱이다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 합공식 같은 경우는 R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 따로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돼요? 하면은 유도 과정이 막 정리하다가 나중에 양변을 1마 R로 나눠야 되거든. 나누려면 R이 뭐가 아니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1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나눈 식이에요. 그래서 1이 아닐 때만 이 식이 정의가 되고요. 공비가 1이라면 첫 항이 A야. 그럼 둘째 항도 뭐야? A. 셋째 항도 계속 A니까 SN은 A만 몇 번 더해졌다? N번. 그래서 AN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따로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2항점화식, 3항점화식은요. 2항점화식은 이웃하나의 B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 B라고 부르는 거죠. 이 공통의 비율, 공비라고 부르는 거고. 자, 3항점화식은 마찬가지로 넘기고 넘기면 중항식이 돼요. 그래서 얘는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얘는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말해야지 하고 까먹었네. 뭐 말하려고 했지? 등비에서 뭐 방금 이거 이따 말해야지 했는데 까먹었다. 맞아. 2차, 이 등차에서는 그래프로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함수 표현해서 n에 대한 함수로 다루긴 하는데 등비는 이제 수원 수투에서는 다룰 일이 없어요. 이제 미적분에서는 급수 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원에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알면 된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모르면 답이 바로 안 나와요. 자, 수열의 합을 알고 있을 때 거꾸로 합으로 일반항 구하기, SN으로 AN 구하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1일 때랑 2, 3일 때 나눠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S형이 몇이라면 0이라면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랑 이 S1이랑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합쳐서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무조건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를 모르진 않겠죠? 이거 안 헷갈리게 조심해. 내가 무슨 실수 많이 했냐면은 우리가 NC2 하면 식이 어떻게 되니? 2분의 N 마일 NC2면 그거랑 맨날 헷갈려서 내가 얘를 자꾸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틀리고 막 그랬거든? 생각 괜찮아? 이 수원하고 쉴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란 이 공식 실수 안 하게 조심을 하시고요. 네. 세제곱까지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안쪽에 뭐 할지 모르겠으면 그 시그마 안쪽의 식이 강이냐 유리냐 물이냐 지수로고 삼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그마 안에 분수가 있다. 수원에서는 그냥 부분분수 분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자,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다. 할 수 있는 게 유리화 해가지고 전개해 보면 다 소거가 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못 다루고요. 지수식은 이거 꼭 알아야 돼. 지수식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 K에 대한 시그마에다 가정을 한다면 K는 이렇게 있을 때 지수식이라는 건 여기가 K에 대한 상수고요. 요 자리에 이제 K에 대한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 꼴따라 K에 대한 지수식. 이렇게 되면 뭐 할지 모르겠네 하면 지수식이니까 바로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야 된다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 가끔 멍 때리다가 뭐지 어떡하지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등비야 이렇게 외웠거든. 그다음 로그 같은 경우는 미치 같은 로그를 더하면 진수를 뭐 한다? 곱한다 하기 때문에 로그를 막 더한다는 건 진수를 뭐 한다는 거가 똑같다. 곱하겠다랑 똑같아서 약분이 될 거예요. 진수에서 약분을 시켜서 간단히 정리해라 이거고요. 삼각은 참고로 주기성을 띠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열하면 규칙이 나올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삼각은 나열을 하세요. 나열해서 규칙을 관찰을 해라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수원의 핵심적인 개념들이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수표 내용 좀 보고 또 이어서 갈게요. 한 시간 정도. 생각 괜찮아?